지난 시간까지는 실수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시간은 실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앞 시간에 말했듯이 실수열이란 어떠한 수열을 말할 건데 수를 노려 놓았을 때 그 늘어놓은 모양 자체를 실수열이라고 해요. 이때 실수열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수를 늘여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함수열이라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실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때 수열은 우리가 실수를 늘여놓는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라는 부분에 가로를 쳐서 그냥 수열이라고 부르면 보통 실수열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어떠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역은 자연수이고 공역은 실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n이라는 숫자를 보냈을 때 xn에 대응하게 된다 라고 의미해요. 그래서 n이 1이면 x1에 대응하는 거고 n이 2면 x2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각각을 우리는 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표기해 줄 때 이 x 각각의 항 xn과 수열이라는 표기를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치거나 이런 가로를 치거나 또는 대가로를 쳐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수열이 무엇인지 배워봤으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해보면 수열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은 계속적으로 늘려져 있을 텐데 그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수직선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수열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어떠한 한 점에 근처에 엄청 많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에 그리고 그 근처에 이때 입실로는 굉장히 작은 근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물론 큰 수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 근방에 작은 근방에 어떻게 변화가를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작은 근방을 잡아주고 이 안에 모든 대부분의 항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xn이 수렴한다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리미트라고 읽고 무한대로 갈 때 xn이 알파다라는 게 어떤 말이다? xn 수열 xn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조금 더 표기를 해보면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떠한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이 자연수는 만족해요. n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항이 뭐라고 했죠? 그쵸? 알파를 뺐을 때 입실론과 사이. 그러니까 어떤 항 두 사이가 이 사이 관계가 항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작아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국말로 조금 더 이야기해서 써볼게요. 임의의 모든 입실론은 임의 입실론으로 또는 모든의 입실론이라고 써줄 수 있고 이거에 대하여 m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n-알파는 어떻게 되더라? 입실론보다 작아지고 이러인 자연수 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렴한다의 의미를 알아봤으면 그 부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은 뭘까요?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x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n으로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에 부정이 발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생각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알파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물론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알파로만 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베타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수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면 모든의 부정은 임의였으니까 임의에 어떤 입실론 제로가 있어서 존재해서 모든 n에 대하여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니까 그러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n0가. 근데 이 n0는 n보다 커야 되고 뭘 만족해야 된다? xn0-알파가 어떻게 되더라? 그쵸? 부등호 바꿔야 되니까 0보다 크더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야기 중에 나왔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수열이 발산한다는 것의 정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열은 알파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혼동하는 개념이 있을 텐데 발산에는 무한대로 가는 발산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 그 다음에 진동하는 발산이 있어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발산이 아니라 진동해서 어떠한 수로 가지 않는 것도 발산이라고 해요. 어렵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수열이 반복되지만 계속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값에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한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정발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정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열이 무한대로 정발산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수직선 위에서 생각해 볼게요. 정발산한다는 얘기는 어떤 수열이 지나가는 모양, 나열되는 모양을 봤더니 계속 커지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커진다는 게 좀 애매하니까 매우 많은 향들이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를 잡아도 어떠한 항들이 그 항보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좀 써보자면 어떠한 실수를 가져와도 존재하게 되는데 자연수 n이 이 자연수 n보다 큰 n에 대해서 xn은 n보다 크게 되더라. 그렇다면 정발산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발산하면 뭘까요? 어떠한 실수를 가져와도 대부분의 항이 얘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엔 수열이 유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계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위랑 아래가 막혀있다. 상하가 하한 또는 상계의 하계가 있었어요. 유계수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막혀 있다라고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했었죠? 집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xn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xn의 모든 값을 모은 집합이 6의 집합이다. 우리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것 같아서 하나 정리가 더 있어요. 어떠한 m이 존재하는 건데 모든 수열의 항이 그 m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수열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실수열에 관한 다양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xn이 알파에 수렴하고 이 xn은 또 베타에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기호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리미트 x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건 편하게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해요. 수학자들은 간편한 걸 좋아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1번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수열은 수렴하면 몇 개의 극한을 갖는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해서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파 빼기 베타가 0이고 우린 0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분석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뭐보다 크게 되는데 얘보다 중간에 있는 부동호를 생각해주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알파에서 xn을 빼고 xn에서 알파를 뺀 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을 만들기 위해 그 가운데에 xn을 빼고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얘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여기 정의에 따라서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은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우리 간편기호를 이제 쓰도록 할게요. xn이 0으로 간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뭔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값 xn이 0으로 간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것도 위에 사실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는 절대값 x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고 xn은 발산한다라고 하면 xn의 절대값인 어디로 간다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알파로 가겠죠. 하지만 이 알파는 0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2번에 관한 따름 정리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우를 보면은 xn이 절대값 xn 수열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뭐로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xn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xn은 알파는 0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렴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떠한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개 정의를 봤던 것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도 다 보이겠지만 수렴 수열인 거예요. 유계 수열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증명의 개요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아까 수렴하는 수열은 뭐라고 했었죠? 어떠한 값이 있고 그 값 안에 어떤 작은 근방에 많은 항들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에 대부분 항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an 플러스 1 이런 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얘의 맥시멈을 얘로 잡아주고 유한계의 항은 그냥 집합으로 잡아서 맥시멈을 잡아주면 돼요. 유한계의 항 x1부터 xn-1의 최대값은 당연히 유한계니까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최대값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항이 그것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m이 될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증명의 개요를 다시 보면서 다시 스스로 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5번째 정리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x에는 x로 수렴하고 y에는 y로 수렴할 때 어떠한 대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xn 더하기 빼기 y에는 어디로 수렴한다? x인데 그 값이 x 더하기 y로 수렴하더라. 기호 조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xn과yn을 곱한 값도 x랑 y에 수렴하더라. 세 번째, 나누기를 해보겠죠, 당연히. 근데 나누기에는 좀 주의할 점이 필요해요.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yn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 경우에 일 때만 써줄 수 있어요. yn분의 xn은 y분의 x다 라고 할 수 있어. 다가 아니라 어디로 수렴한다? y분의 x로 수렴한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조임 정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조임 정리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먼저 볼게요. 모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보다 yn이 크면 그 극한도 크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더 크다? 극한도 yn이 더 크다. 이때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이런 걸 배웠었죠? 여기에 등호를 붙이지 않아도 이 뒤쪽에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더라? 이 등호 표시를 잊지 않고 꼭 해줘야 하더라. 자, 이러고 나면 7번째가 가볼게요. 7번째는 x에는 x로, y에는 y로, z에는 z로 수렴할 때 모든 항이 xn, yn, zn이면 방금 위에 거에 의해서 x보다 y가 크고 y보다 z가 크게 되는 거죠. 8번째,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계속 말했던 조임 정리예요. 조임 정리는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 어떠한 수열 3개가 있어요. xn과 yn과 z. 그런데 이때 xn은 x로 그리고 zn도 x로 가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yn도 수렴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 yn이 x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정리가 가장 좋은 말은 첫 번째예요. 어떠한 yn의 수렴성을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것보다 조금 큰 zn과 조금 작은 xn을 가져와요. 단 수렴하게. 그리고 그 값이 같다면 그 yn도 수렴한다는 건 물론이고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까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9번째는 xn이 x로 수렴하면 위에 거랑 유사하게 xn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에 근거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스스로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10번도 xn이 x로 수렴하고 xn이 0보다 크면 루트 xn은 루트 x로 수렴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살짝 같이 개요만 짜볼게요. 그러면 루트 xn이 루트 x로 간다는 걸 증명해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xn이 루트 x보다 이런 게 뭐보다 작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조건이 xn은 x로 수렴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골을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적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xn은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루트 x라고 쓰는 게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xn은 x로 수렴하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그리고 루트 x는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하면 증명 끝이다 라고 할 건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xn과 마이너스 루트 xn,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사실 보이고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수꼴보다 작다라고 해도 그 값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수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이 루트 x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xn-x를 입실론보다 작다가 아니라 루트 x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잡아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사실 얘는 어디서 온 정의였죠? 그냥 임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루트 x가 붙어서 약분해서 입실론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각의 고리를 연결할 때는 그냥 위에를 입실론이라고 적고 이렇게 입실론에 상수를 곱한 꼴로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물론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여기를 루트 x로 하고 그래서 약분해서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냥 상수꼴 곱하기 입실론이라 해도 문제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 11번 한번 가볼게요. 수열의 비판정법이에요. 우리 뒤에 가면 급수의 비판정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열의 비판정법이라고 해주면 돼요. 하지만 모양은 굉장히 유사해요. xn분의 xn 플러스 1이 l이라고 했을 때 l이 1보다 작을 때와 l이 1보다 클 때로 나뉘는데 l이 1보다 작을 때면 xn은 우리가 xn은 0에 수렴한다고 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고 해요. 뒤에 유사하게 급수의 비판정법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증명할 필요가 있겠죠. 증명의 개요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L이 1보다 작을 때로 한번 해볼게요. 자, L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n과 n 플러스 1분의 xn은 당연히 l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꼴이 되느냐? xn 플러스 1은 l이 되고 그리고 xn 이런 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xn은 1분의 xn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되고 마지막에 x2는
L의 x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다 곱해서 한번 보면 조금 이동하도록 할게요. 양변을 곱해서 보면 약분을 해줄 수 있고 곱해진 값이 xn 플러스 1은 L의 n승이고 x1이에요. 자, 극한을 한번 보내볼게요. L은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극한 얘도 역시 뭐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여기에 그럼 어떤 조건이 붙어야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xn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붙어요. xn이 0보다 큰 양항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양항수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성립하면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양항수열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다면 지우고 절대값을 붙여주고 여기에도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하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실수열의 여러 가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부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조금 더 수렴성을 보이기 위한 정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